엄마표 영어 공부시킬 때는요, 제 머릿속에서는 온통 아이들 공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지금 새벽에 어디 가냐면요, 만족스러운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목표를 딱 정해두었으면은 그 하루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일 절에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일단 씻고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아들을 학교를 좀 일찍 보내주고 그리고 곧바로 절에 갑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 때 먼저 새벽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아까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지금은 비가 오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침에 끝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요, 마음이 엄청 뿌듯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안 하고 나머지를 다 하고 이제 하려니까 아이도 지치고 힘도 없고 선생님 엄마들도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아이들을 또 비 맞춰서 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예, 제가 아침 새벽에 절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집에 오자마자 둘째 아이를 먼저 깨웁니다. 둘째 아이를 깨워서 밥을 차려놓고 먹이고, 그리고 또 30분 뒤에 첫째 아들을 지금 깨워서 우리 아들한테 공부 배우러 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가해 준비하게 시켜주고 저는 지금 차로 내려왔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여기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유튜브 촬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제일 우선 순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지금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만족스럽게 또 대학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걸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청소년기까지 거의 대학교 올라가기 전까지지요. 그때까지가 엄마가 최대한 내가 도와줄 거는 도와준다라고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대충 한 20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거의 내 개인 생활 이런 것보다 거의 90% 이상을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맞춰서 지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씩 물론 자식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손을 놔주는 점점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제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20년 동안은 최대한 엄마의 사랑을 주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로를 잘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을 올해 정도 우리 둘째 아들에게 대학 들어간다면 올해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면 유치부 어머님들, 초등학교 어머님들 중에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시키겠다, 또 중학교 공부시키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던 분이 저에게 질문들 많이 주세요. 메일로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답장도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특히 안타까운 거는요, 유치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그 어머님들이 이게 매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리고 댓글을 다 읽어보면은 몇 줄만 읽으면은 문제점이 뭔지 보여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으시고,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우리 아이도 그냥 시간 흘려보내고 있고, 나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잘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는요. 학교 그 외에는 엄마표 영어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뭐 학원 몇 개 보내고 예체능 보내고 방과 후 보내고 그러면서 집에 오면 4시 5시인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했다면 엄마표 영어로 잘하게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오늘도 아침 일찍, 이제 토요일인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를 하고 와서 또 우리 아이들 좀 깨워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중요한 걸 하고 났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짬짬이 시간 내서 이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구독자님들 글 적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또 편안해서 이렇게 들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끝내버려야지 나머지 일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치, 초, 저 시기에 예체능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체능은요, 제가 예체능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첫째 아이가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미술 강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7살 때였죠. 그런데 피아노는 이제 저도 막연하게 초보 엄마기 때문에 무조건 7살 정도 되면 피아노를 가르쳐야 돼요. 엄마들이 대부분 7살 때 제일부터 시키는 게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또 미술 시키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바로 몇 년 선배만 보면은 다들 보내니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다들 보내니까 저도 피아노를 처음에 보냈는데 피아노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내고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원에 이제 왔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안에 미술 학원이 있고 보습 학원도 있고 뭐 그런 학원이었는데 저는 이제 일과 아이들을 좀 구분해서 이제 좀 그렇게 생활했던 상황에서 다른 피아노 학원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기 학원에 피아노를 가르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제 월급에서 피아노비를 좀 낼 수가 있잖아요. 또 직원들 월급을 줄여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도 제가 다니는 학원에 이제 학교 끝나면 딱 오게 되었는데요. 학원에 딱 오면은 우리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리고 있는 그 학원이 환경이 되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한 40년 훨씬 넘은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겨울 되면 엄청 춥고 이제 칸막이만 있고 옆에는 피아노고 뭐 저는 미술 이렇게 했는데 피아노 소리가 다 들려요. 띵띵띵띵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첫날에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미술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아무도 안 들리고 미술 수업에 집중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미술 학원에 오면요, 이제 원장님이 원해서 우리 아이를 오게 했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한 3일은 피아노를 하게 하고요. 한 이틀은 미술을 시켰습니다. 미술을 시켰는데 피아노 3일 잠깐 딱 하고 오면은 우리 아이가 끝나면은 미술실로 오겠지요. 그러면 저 미술 구석에 의자도 약간 유치부 의자 같은 그런 의자였거든요.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간식이랑 공부할 거를 미리 딱 출근할 때 챙겨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앉아서 공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미술하는 애들 막 시끄럽고 하면 내가 조용히 해 하는 그런 소리도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우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간혹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선생님 말 안 들고 이랬을 때도 자기가 한마디 끼어들고 싶어도 참고 가만히 앉아서 이게 우리 아이가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 2시간, 3시간 이상은 그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아들이 이게 꼬박꼬박 졸기도 해요.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거의 한 3년, 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첫째 아들도 참,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고생이라면 고생인데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되게 양심적으로 미술을 오는 아이들 쪽으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우리 아이가 있는 저 구석 쪽에는 에어컨을 거의 안 틀고 선풍기만 하나 틀어주고 또 겨울에는 우리 첫째 아들 쪽에는 다리 쪽에만 약간 조그만 히터 있잖아요. 그것만 틀어줬거든요. 되게 춥습니다. 건물이 너무 춥거든요. 근데 미술하는 아이들 쪽에서는 히터를 많이 틀어주고 그랬는데 제 양심상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전기세 많이 들게 에어컨 많이 틀고 히터 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내 스스로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가 3년, 4년 그렇게 하고 또 방학 때 되면은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해서 미술하고 피아노 보면은 그 몇 시간 동안 같이 또 공부하다가 자기 공부할 거 가져갔다가 집에 와서 또 DVD 보고 제 생각에는 되게 마음이 안쓰럽고 환경도 그래서 좀 그랬는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요. 엄마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아이들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엄마랑 같이 생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이 또 워킹맘들 중에서 아이들 집에 놔두고 가서 일하고 아이들 되게 안쓰러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좀 커서 어머니가 지나고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은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랑 다녔고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엄마들이 항상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제가 이야기가 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비로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뭐 그 당시는 싸고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그냥 피아노를 뭐 일주일 다 미술을 뭐 일주일 다, 태권도를 일주일 다 이렇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피아노 한 3일, 뭐 미술은 이틀인데 제가 가르쳤잖아요. 제가 가르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오늘 할 게 좀 많은데 시간 없다 그럼 미술 그날 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방과후로는 생명과학 좀 시켰고요. 그리고 또 생명과학 안 할 때는 로봇을 좀 방학 때부터 조금 몇 달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소근육 발달, 그리고 또 뭐 조립하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남자들은 좋아하거든요. 시켰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수영도 한 두세 달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할 때는 뭐 방학 때 잠깐 시켰습니다. 방학 잠깐 시켜보고 맛만 받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3학년 때부터는 컴퓨터는 꼭 시키십시오. 학원 컴퓨터 말고요. 방과 후 컴퓨터를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컴퓨터는 3학년 때부터 거의 뭐 6학년 때까지 시킨다 생각하십시오. 꾸준하게.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격증을 많이 땄거든요. 자격증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따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 목표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하고 학교 방과후 선생님도 그 자격증 따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자격증도 땄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 몇 년 하다가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제가 억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컴퓨터로 뭐 만들어내거나 또 과제를 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컴퓨터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방과후 컴퓨터는 초등학교 때 가성비 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아노를 시키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효과가 없었습니다. 동요 하나 칠 줄 모르거든요. 저는 또 하면은 집에서 또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피아노도 사고 했는데 한 번도 연습하는 걸 못 봤고요. 그리고 연습시킬 시간도 없고 그냥 피아노 몇 년 집에 있다가 그냥 중고로 그냥 똥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술은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 학원에 있어 보면은 피아노 학원 다녀서 피아노를 즐겨하고 하는 애들은 정말 소수, 별로 그게 잘 못 봤습니다. 제가 또 한 8년 동안 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남자애들은 한 5학년, 6학년 때 피아노 거의 뭐 놀러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또 피아노 선생님들이 보시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리딩 교재, 뭐, 라이팅 교재, 뭐, 시간 요일 분배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리딩 교재 하는 거는 요즘 뭐 1점대, 2점대 뭐 이런 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바비, 뭐 한 줄, 뭐 두 줄, 세 줄, 이런 기준으로 받고, 또 내가 이게 소리를 들어봤을 때 좀 빠르다 싶은 거는 약간 느린 거 사고, 또 이렇게 구분했지, 몇 점대 사야 되고 뭐 이렇게 기준 꼭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선생님,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리고 네이버 검색하셔서 책을 검색하실 때 걸밥이 어느 정도 있지, 그림이 어떻게 정도 있지, 그 정도만 보고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딩 교재는 그냥 뭐 검색해 보시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 많잖아요. 엄마표 영어 치면은 뭐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뭐부터 해가지고 쫙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하시면, 아서 시리즈 정말 좋고요. 베른스타일 별즈,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둘짜리, 그리고 프로기, 뭐 그리고 티모시,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한 7살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었을 때는 베른스타일 별즈를 줄줄줄줄 읽을 수 있게 만든 상태였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보통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장기 자랑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를 또 약간 읽을 수 있으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른스타일 별즈 그거를 영어를 읽는 거를 장기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엄청 놀라셨거든요. 근데 1학년 겨울 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3학년 때는 자연관찰 영어 번역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챕터북은 웬만한 거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그 정도를 정말 다져줬을 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뭐 영어 쓰기, 영어 읽기 쓰기, 자연관찰 번역하기 다 되거든요. 그 전까지가 정말 다져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딩 교재, 뭐 라이팅 교재 따라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리딩 교재가 라이팅 뭐 교재가 되는 거니까 따로 뭐 쓰는 교재, 뭐 시중에 영어 1, 2 같은 거 100개 쓰기 정도, 한 권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났지만 첫째 아들의 성과를 잘 이루어져서 축하드립니다.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들분은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뭐 자식은 끝이 없지요. 뭐 예를 들면은 엄마표 영어를 끝내고 나니까 또 중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중학교 공부를 또 끝내니까 또 고등학교 신경 써야 되고, 또 대학을 보냈다고 또 다는 아니지요. 또 아들들은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수능 치고 나서 이제 시간이 기니까 제가 또 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뭔가 검색해보고 알아보니까 토익을 처럼 좋다 그래서 토익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쳤을 때 거의 뭐 900점 뭐 후반대 정적이 나왔습니다. 990점이 만점인데요. 거의 만점 가까이, 연습 때보다는 조금 못 쳤습니다. 하지만 그 성적으로 뭐 카투샤 지원을 했는데, 카투샤는 780점인가 한 800점이면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냥 서류 지원했을 때 그냥 뺑뺑이로 뭐 합격되고 떨어진데,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0점 이상 때만 지원할 수 있는 어학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어학병은요, 900점 이상 아이들만 1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1차에서 합격해도 또 실기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1차에서 합격했는데 2차에서 일단은 뭐 떨어져서 어학병원 가지 못했습니다. 못 갔는데 어쨌거나 연세대 학생들이나 뭐 주변 뭐 고려대 친구들이나 그 중에서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그냥 영어를 못하고 토익 점수만 잘 나온 아이들은 그냥 카투샤는 다 지원했고요. 근데 주변에 붙은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병은
우리 아들 주변에 900점 이상 되는 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지원하고 또 연세대 학생들 중에서도 지원을 거의 다 했는데 붙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걸 도전했었고, 그 외에는 2년 동안 우리 아들이 실컷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뭐 맨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엄마표 영어, 그리고 밥 먹는 거 외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시간 분배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빈둥빈둥 놀고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대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사줬는데 맨날 핸드폰 보고 카톡은 계속 오고 뭐 게임하고 처음에는 제가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다가 애가 너무 풀어져 있으니까 제 계획은 쫙 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노는 계획도 있겠지요. 그래서 좀 실컷 놀았습니다. 놀았고 또 12월 달 되면 군대를 갑니다. 일반 군대를 가는데 혹시나 군대에 가서도 영어를 또 써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수능 치고 토익 시험 찾는 게 한 2년 정도 끝나면 뭐 어디 적용시키는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토익 시험을 한 번 더 쳤는데 요번에 성적도 975점 나왔는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시험 치는데 얘는 1시간 만에 끝났답니다. 1시간 만에 끝나고 그전엔 2년 전에 시험 쳤을 때는 애가 거의 1시간 정도 시험 치고 뭐 조금 앉아 있다가 40분 전에 40분 빨리 나왔대요. 나왔는데 요번에는 또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으면서 쭉 다시 한번 좀 훑어봤다 그럽니다. 근데 그날 영어 시험 쳤을 때가 토익은 복불복이래요. 그 날이 좀 쉬울 때가 있고 조금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시험 쳐서 점수대가 뭐 들쑥날쑥 좀 차이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조금 해서 만약에 친다면 또 만점도 쉽게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컴퓨터 자격증 그런 시험이 뭐 있는지 자기가 책을 사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쳐고 군대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제 계획은 조금 뭐 돈에 관한 거 뭐 그런 책을 한 100권 읽고 나왔으면 하는 게 내 희망 사항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지금 좀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 계획 중에 요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집에 올 때 내가 또 학교 마침 데리고 오고 거의 막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이러다가 애가 엄마 마음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또 미리 미래를 또 걱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느낀 점은요. 우리 아들이 또 12월 달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또 12월 또 지나면은 또 둘째 아들이 또 입시 결과가 나오고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가족 여행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를 꿈에 켜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우리 가족이 보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장남 그러면서 일단 뭐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빠도 보고 나도 보고 이제 봤는데 일본 계획을 3박 4일로 잡아서 예를 들면 자유여행으로 용기도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수업 끝났을 때 엄마 아빠가 동생이랑 신촌으로 와서 그리고 또 비행기 몇 시차를 타고 거기 밤에 도착하면 택시를 타고 어느 숙소까지 다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일본은 또 뭐 편의점이 잘 되어 있다네요. 그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어디 구경을 하고 3박 4일 계획을 시간대별로 다 계획을 짜서 탁 올려놓은 거예요. 파일로 탁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얘를 믿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밤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남편이랑 저랑 이 아이가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자유여행을 어떻게 우리는 영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낯선 곳에 가는 것에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계획을 잡아서 이 아이를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가족을 이끌고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계획 잡았는데 따라가 보자. 이것도 공부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전 사실 지금도 숙소를 어떤 데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검색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좀 귀찮아요. 귀찮은데, 일단 둘째 아들이 지금 또 입시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아들만 믿고, 일단 뭐 숙소도 다 잡았더라고요. 일단 카드는 제가 줬습니다. 좋고, 저희가 숙소 잡아놓고, 비행기표 다 잡아놓고, 엄마 뭐 가서는 뭐 지하철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제가 또 여행 가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공부를 시키고 코치하고 엄마랑 그렇게 있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풀어주는 시기에도 우리 아이를 보니까 자립심도 대단하고 스스로 하려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처음으로 또 외국 여행을 데려가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여행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인데, 우리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는 또 외국 여행이 가족끼리 같이 가는 거 처음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가 지금 또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또 뭐 군대 갔다 와서 또 취직 그런 관련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때 한번 이렇게 엄마 아빠 데리고 외국 갔다 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뭐 시행착오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믿고, 우리 아들을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또 막 열심히 또 여권 만들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요, 제가 첫째는 뭐 어디 가는지, 둘째 날은 어디 가는지 검색도 해보지 않았어요. 일단은 우리 아들 100% 믿고 가서 뭐 노숙 생활을 할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아들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8살 심유인님이십니다. 현재 8살 1학년이에요. 집에 오면 태권도 다녀와서 씻고 느긋하게 옷 입으면서 4시쯤 돼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8살이 제일 시간이 많을 때거든요. 왜냐면 거의 아이가 1시에 학교 수업이 끝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요, 만약에 피아노 한 가지만 하고 와도 2시에 와야 되는데 4시에 온다 그러는 것은 뭐 태권도 하나 하고 방과후 하나 하고 피아노 하나 하고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영어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뭐 태권도는 1시간 놀고 오는 거니까, 뭐 하는 거니까 이런 건데요. 태권도를 만약에 보내고 싶으시면은 밥 먹고 저녁에 가는 걸로 1시간 보내십시오.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영어 하고 공부시키고 밥 먹으면서 DVD 보고 그 뒤에 1시간 노는 거를 태권도로 생각하면서 저녁에 보내는 거 어떨까? 저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다른 걸 다 하고 엄마 아빠 영어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키는 거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뭔가 밖에서 쭉 돌고 왔는데 집에서 쉬고 싶거든요. 근데 집에 바로 오자마자 간식 먹으면서 DVD를 보고, 그리고 공부를 얼른 시키고, 그리고 또 다시 밥 먹으면서 DVD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 태권도를 1시간 노는 걸로 보내고, 엄마는 그 시간에 또 설거지하고 그런 일 하면서 1시간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샤워를 얼른 시키고 책 읽기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촘촘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하고 엄마 아빠 영어는 쉽지 않거든요. 요거에서 일단은 되지 않습니다. 뒤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현행 수학 3장 영어 집에서 하고 있는데, 수학 응용 문제를 푸는데 1시간 넘게 푸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학 문제 푸는데 시간을 자꾸 잡아먹으니 그 뒤에 할 영어 시간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네요. 습관 잡는 게요,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요때는요, 수학 문제 풀 때 딱 엄마가 옆에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 풀 때마다 동그라미 쳐주고, 한 문제 풀 때마다 틀렸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엄마가 옆에 있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딴짓 할 수가 없습니다. 딴짓. 그래도 엄마 오늘 어쨌는데, 엄마 오늘 여기가 뭐 다쳤는데, 그래도 자꾸 딴짓 피우거든요. 하지만 요때는 옆에서 그렇게 해야 시간을 자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풀어 하고는 엄마가 뭐 부엌에 딴일하고 하면 아이는 딴짓합니다. 멍 때리고요. 제가 요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문제 그렇게 풀고 5시쯤 돼 또 배고프다 그러고,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일단은 4시 오게 만든 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문제 풀 때도 엄마 옆에 딱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집 풀 때 타이머 맞춰놓고, 아니 타이머 맞춰놓으시면 안 됩니다. 타이머는 아이가 연산 문제집 풀 때, 엄마가 연산 문제집 풀 때 만약에 5분 뭐 이런 식으로 타이머 맞추고, 10분 이런 식으로 타이머 맞추고, 시간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타이머 한다, 요건 연산할 때 마십시오. 그냥 수학 풀 때는 타이머 맞추면 애가 자꾸 실수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산할 때도 타이머 하지만은 오늘은 빨리 풀었네, 오늘은 시간 조금 지나쳤네,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시간을 조금 늘리자,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10분 했는데 다음부터는 뭐 한 12분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언니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산할 때 타이머 하는 거는 빨리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셔가지고 아이에 맞춰서 시간을 약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늦게 와서 수학 문제 늦게 풀고 또 해야 되는데, 밥을 또 배고프다 하면 엄마가 밤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 못하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거든요. 미리 아이가 오기 전에 오전에 저녁은 뭐 할 건지 딱 그냥 끓여서 딱 차려 놓을 수 있도록, 아이가 샤워할 때 딱 차려 놓을 수 있도록 엄마가 항상 아이 옆에 붙어 있도록 시간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치금치님이 중1인데 이해가 느린 아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루 수학 시간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교과서, 개념 원리, 센수학 하는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과서, 개념 원리, 센수학을 동시에 한다는 말씀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요, 아이가 방학 때 다음 학기 예습이 끝나야 됩니다. 거의 개념 원리, 그리고 세인수학까지 2권 정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다시 교과서, 그리고 또 센수학,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수학 이렇게 푸는데요. 예를 들면은, 방학 때는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쭉 다 끝내는 걸 2권 해야 되고요. 학교 다닐 때는 만약에 이 아이가 1단원을 하잖아요. 일단 만약에 능력이 되면 방학 때 3권 끝내셔도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1단원을 개념 원리를 쫙 하고, 1단원 학교 수업 진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 진도를 한 2주 동안에 1단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2주 안에요. 개념 원리 1단원 쫙 끝내고, 그리고 센수학 쫙 끝내고, 그 다음 끝내고, 그렇게 1단원만 그 2주 안에 한 3번을 푸는 거지요. 1단원만.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는 거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학이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념 원리가 잘 안 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개념 원리를 2번 원리 풀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잘 못 가르쳐 줄 상황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요, 거의 EBS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BS, 뉴런 개념 원리를 방학 때 먼저 풀고, 틀렸는 거는 인강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거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 들을 때는 인강을 듣지 말고 1단원부터 끝까지, 그래서 같은 문제집을 2-3권을 푼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요,
고3 때까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되는 애를 진도 자꾸 빼서 나가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영어를 거의 끝낸다면요. 중학교 때부터는요. 거의 뭐 수학 공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공부요.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니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일주일 계획표를 보내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한 달 전, 한 2달 전인가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철저하게 조금 관리하면서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 시간표를 보니까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 남는 시간으로는 우리 아이가 뭐 중국어 일주일에 한 2시간 뭐 또 영어 영어 뭐 일주일에 3시간 그리고 뭐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또 뭐 무슨 날은 세계사 공부하고 또 무슨 날은 뭐 하고 그리고 일주일 뭐 한 달에 한 번은 캠핑 가고 막 이래 잡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중국어 공부는 왜 하세요? 물론 뭐 중학교 가서 중국어 배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길게 계획을 봤을 때 일단 이 아이는 수학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는요. 하상 영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상 영어 할 시간 없거든요. 물론 수학 공부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국인과 말하는 공부 괜찮은데 뭐 중국어 뭐 하상으로 하는 걸로 또 일주일에 2번 그 일주일에 3번은 또 영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집중 듣기랑 책 읽기를 더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10시까지 공부 탁 하고 이렇게 하면 인서울 가능한 절대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가 머리가 좋거나 그런 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우리가 입시를 치를 때는 전국 아이들하고 입시를 치러야 됩니다. 중학교 가서요.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10시까지 공부 탁탁 끝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중학교는요. 다른 애들 새벽 2시까지 공부합니다. 정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밤 10시고 자야 되고 시간을요. 우리가 옛날에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면은 그 아이는 4시 1시 잤다 그러잖아요. 근데 4시 안 자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잠이 와서 안 되고요. 아이를 최소 6시간은 정도 최대 정도 7시간까지 너무 많고 6시간을 자게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시간 분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내 주변 사람만 보지 말고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엄마표 영어 하기 위해서는 학원 다른 거를 좀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 피아노 선생님 오는 걸로 수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뭐 주 2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볼 시간 없습니다. 핸드폰은 우리 아이도 고3 때까지는 거의 뭐 전화 걸고 받고 문자밖에 안 되게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 아이도 보니까 그냥 내가 마음을 풀고 그냥 수시로 전화하니까 우리 둘째 아이도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엄마가 고3 때까지 긴장감을 탁 갖고 그래 생활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